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합동총회 한성노회가 최근 소속교회 분쟁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노회를 분립했습니다. 교회 갈등이 노회 분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인데이터 오늘은 지난 한 해 인터넷 등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많은 관심은 목회자 성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실행위원회에서 2020 한반도 희년 세계교회 기도운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함께 전개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 등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2020 한반도 희년 평화운동을 전개한다면서 2월 6일을 기점으로 서울과 제네바, 워싱턴 DC에서 세계 기도운동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호소문에서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분단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서 또 다른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상생,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70년 너무 오랜 기간 우리는 고통과 증오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와 상생, 통일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2020 한반도 희년 평화운동은 오는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평화의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예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영원한 은혜를 주시듯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하나가 되는 은총의 새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마스크 보내기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한중 관계의 우호적 증진과 중국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교회협의회 회원교단 등을 상대로 3만 달러를 모금해 애덕 기금회를 통해 중국 교회에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4.15 총선에 앞서 주목해야 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장로교단의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회 분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갈등이 노회 분열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세는 2017년 기준 11,922개 교회 268만여 명에서 2018년 11,885개 교회 265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세의 하락세는 해마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소속 교회들을 교회법에 따라 관리하는 노회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노회는 지난 2013년 140개에서 현재 16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교세를 가진 예장통합총회가 69개 노회인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노회가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돼 노회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장합동 한성노회는 얼마 전 한성노회와 개성노회로 나뉘었습니다. 한성노회는 서울 강동구 새서울교회에서
개성노회는 서울 강동구 목양교회에서 각각 노회 분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번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백사회 총회에서 결의돼 한성노회 분립위원회에 부여된 권위에 의해서 한성노회가 2020년 1월 31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노회는 지난 2016년 담임 목사 은퇴 이후 불거진 불투명한 교회 재정 문제와 후임 목사 선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목양교회에 대해 질의에 나섰는데 분쟁 해결 방안을 두고 노회원들이 갈라졌습니다. 둘로 갈라진 한성노회는 각각 임시노회를 열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성노회는 2018년 시작된 장암교회 분쟁으로 또 한 번 내용을 겪었습니다. 교육관 비전센터 건립 문제와 담임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교인들 일부가 면직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성노회는 또 한 번 장암교회 담임 목사 측을 옹호하는 쪽과 담임 목사를 면직시킨 측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 분쟁을 교회법에 따라 치리해야 하는 노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소송전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예장합동총회가 지난 백사회 총회에서 한성노회 분립을 결의하고 지난해 12월 총회 임원회에서 양측에서 진행하는 모든 재판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교회 분쟁 과정에서 각종 징계가 난무해 이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노예 분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번 교회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올바르고 거기에 대한 죄가 확실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독단으로 했으면 그것도 잘 또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 원상 회복을 한다든지.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 104회기 주제는 회복이었습니다. 노회 분열의 불명예를 극복하고 국내 최대 개신교단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지난 한 해 동안의 한국교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조사됐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요. 네이버 뉴스하고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을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에 올린 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목사 이 세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키워드와 관련된 글들이 들어간 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총 23만 2,136건의 기사 및 댓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이 된 건데 이 중에서도 대중은 어떤 사안 위주로 관심을 보였나요? 그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이슈가 바로 성범죄 이슈였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이게 선정성이 있는 문제라서 주목도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건들이 하나의 목회적 성범죄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그라들 때 되면 다음 사건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기독교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수를 보면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주목도도 높아 보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글들은 2019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언급된 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6월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면서 1,496건까지 이제 그 글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주목을 좀 받게 되는데요. 전광훈 목사에 관련된 발언들의 문제점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한기총 대표 회장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렇다면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글들의 또 특징을 보면 이 동성애 비판이 동성애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념 논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성애 비판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교회의 세습 문제를 빚은 명성교회인데요. 명성교회 문제도 5가지 이슈 안에 들었다고요? 네. 그 전에는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돼서 옹호하는 글들도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는 부정 의견이 많이 치솟았었고요. 긍정과 부정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회 결정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 총회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 총회 결정을 단지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들 쭉 살펴봤는데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시사하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여러 이슈 가운데에서 목회자 성범죄 이슈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제일 높은 이슈였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성범죄의 문제는 그루밍 성폭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숙한 관계와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런 점에서 성윤리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전광훈 현상은 그 자체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광훈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과연 교회와 목회자가 정치 혹은 사회 참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발언의 수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의를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비기독교인이 보기에는 그 활동이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활동으로 보여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쪽으로 작용이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리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인지 하는 데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문제가 되는 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이동이 많이 가로막히는 사회입니다. 특히 이것을 공고화시키는 수단이 세습인데요. 네. 그래서 명성교회라는 사건을 통해서 비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계급 구조가 고착화된 사회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가 공적 기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경기 남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울산 기독교 장로회는 구국 기도회를 가졌고 청주의 좋은교회는 장학금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경기 남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갖고 신임 회장의 금광선결교회 나한균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 77회기 지방의 지방회장을 맡았습니다. 한번 열심히 정말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 기독교 장로청년합회가 나라와 울산 경제 회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울산 교단장 및 기관장 그리고 울산 장로총연합회 정경회장과 임원들이 울산 경제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입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미래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운영 수익금으로 해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관심 있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신학 특강이 열렸습니다. 신학에 관심 있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교육을 지원하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대전 캠퍼스가 올해 3월 개강에 앞서 신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산 CBS는 한국국제교육원과 영어 캠프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7월 필리핀과 캐나다에서 진행할 예정인 부산 CBS 영어 캠프는 영어 공부는 물론 신앙 중심의 그리스도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흐려지겠고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산지에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